1등에서 3등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1등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2등까지만 해야겠네. 자, 세 분만 90점 맞으신 분이 바로 두 분인데 바로 저 HES가 누군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그래 이름이 아주 아무튼 이름 같아. HES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KHK 누구신가요? 오 잘하셨어요. 똑같아요. 공동으로 90. 이분들은 100% 합격 지금. 자, 시험만 보면 돼요. 빨리 시험 날짜 다가왔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차석은 35개 87.5인데 바로 이름이 나왔네요. 숙자 다음에 글씨가 딱 그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정자 같기도 하고. 맞아요? 숙정.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잘했어. 박수 한번. 자, 그래. 나머지 분들도 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은 점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뭔 일이 돼요, 오늘은? 일주 동안 팠는가 봐요, 공법만. 공법만 파지 마시고 민법 학교론도 좀 파세요. 1차도 꼭 합격해야 되니까 1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1차 꼭 넘어서시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죠. 자, 도시개발법상 53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요약지 109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자가 12명 있는데요. 이 12명 중 한 명은 수용 3방식을 할 때는 절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고, 도시개발사업 전부에다 체크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해서만 시행자 지정을 받는 자가 있죠. 누구냐? 바로 4번이다. 도시개발조합. 이렇게. 그 다음에 54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개발계획다 줄것이고 107페이지 있고요. 실시계획은 112페이지, 환지계획은 120페이지 있습니다. 틀린 거. 자, 먼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틀렸는가? 이 실시계획 작성했던 시행자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느냐?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습니다. 근데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중요하거든요. 환지계획 인가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래,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우리 요약집에 거기다 써버렸어요. 환지계획 인가권자 밑에다가 약자로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써버렸어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그걸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자가 행정청이 아니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자가 시행할 때 인가받지,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함을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집 126페이지 있으니까 집에서 복습할 때 꼭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126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 특히 그 3번하고 5번을 좀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를 포함한다. 지구단위는 무슨 계획 만들 때 집어넣냐? 실시계획.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실시계획에 포함할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인구 수용계획, 토지 이용계획,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원처다 이런 것들이 쭉 포함되지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걸 주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은 꼭 무슨 계획에다 집어넣는가? 실시계획. 이게 중요하고, 4번도 그 자체가 한 문자감입니다.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은 환지계획, 그리고 그 필지별로 된 환지명사,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사. 청산음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명사라는 거, 그리고 채비명세, 보호명세. 그래 4번 끝에 다 써서 X쳐.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
명세는 X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내역 두 가지 X 써서 그래 이런 것들은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해도 되겠고 55번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있기도 하고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가 바로 2, 3, 4, 5는 꼭 포함시키는데요. 1번은 아니라고 그랬죠. 1번은 무슨 계획 만들 때 넣는다고요? 실시계획. 그래서 답은 1번. 너무 쉬웠습니다. 55번은. 그리고 시험에 과거에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이것은 112페이지 있는 것인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 모두 옳은 거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먼저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다. 뭐냐? 수용산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이거부터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유가 있게 되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 뭐가 있을 때 핵심이 뭐예요? 집단적. 그렇죠? 그래서 집단적 그 말 보면은 수용 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수 있고 집단적이 안 보이면 환지방식으로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봅시다. 일단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 상방식 하나, 환지방식, 혼용방식 맞고 니은은 왜 틀렸는가? 수용 상방식 이럴 때 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그것은 무슨 방식으로 할까요? 환지방식. 그래서 수용 상방식 지우시고 환지방식. 환지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죠. 디귿. 거기 보면 집단적이 있다 동합죠. 디귿은 집단적이 보였으니까 환지방식을 때 환지 지어야 되겠죠. 환지란 말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 수용 점 찍고 사용방식 그래야 되죠. 수용 사용방식. 수용 사용방식. 집단적이 있다 포인트 딱 주고요. 그 다음에 5번 리얼은 맞습니다. 환지방식은 이럴 때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거 읽어두세요. 그래서 답은 두 개였던 것이고 57번은요. 111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임원의 결격사유 하면 약조로 밑에다 써봐. 임원의 결격사유 그러면 미피파금 뭐라고? 미피파금 써놓고 미피파금 미피파금 뭐라고? 미피파금 공부가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미피파금 미피파금 미가 뭐예요? 미성년. 피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파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은 금고일상의 싱을서 맞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금고일상의 그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게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 바로 5번. 5번에다 줄 것이고요. 이렇게 써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임.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임.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임.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여기 미피 파급했다 벌금 100만 원이 추가돼요. 알겠죠? 차이점. 그래 우리 요약지 그 하나 페이지 써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할 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169페이지 169페이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8번 볼까요? 이것은 104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냐?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104페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머리에다 복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말, 국가. 둘째, 중앙행정경관장은 요청했다. 지정해달라고. 요청. 누가 요청해야 되냐? 이 꼬마들이 요청할 때는 받아주지 않아요.
알겠죠? 뭐 시장에서 구청에 요청한다. 그때는 받아주지 않아. 누가 요청할 때만 받아준다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말로 장관들이다 그랬죠? 뭔 장관? 여러 장관이 있겠죠.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한테 요청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잘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요약집에서 그 공공기관의 장 할 때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토수는 관철매. 거기는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요. 지방공사는 바로 장이 여기 도시발공사 사장이 있다. 그분은 국장한테 지정을 제안할 수 못해요. 그래 토수는 관철매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토용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촌사 쭉 있죠.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고관. 이것은 국가에서 만든 기관들이요. 그 장은 대통령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네들은 국장한테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2명 있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장. 이네들이 국가기획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국장한테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굴을 칭하고자 하는데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칭하려고 할 때 협의해서 칭할자를 칭하면 되는데 지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구역을 칭해버리죠. 그 다음에 천재 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국장이 칭할 수 있죠. 그러면 58번 왜 3번이 틀렸는가? 지방사 장 때문에 틀렸죠. 지방사 장할 때 지방사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두 가지. 공공기관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 장. 그때 공공기관 뜻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때 공공기관 토수는 관철매. 뭐라고? 토수는 관철매. 토수는 관철매. 이게 중요해.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59번은 145쪽부터 147쪽에 있는 정비법상 용어청인데 거기서는 꼭 함지 나오죠. 틀린 거. 일단 몇 번이 틀렸는가? 4번. 정비법상입니다. 정비법상 대1안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그 끝을 잘라버려. 거기서 잘라야 돼.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그 말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게 뜻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특히 2번과 3번 지문은 비교해서 잘 알으셔야 돼요. 공동이용설하고 정비기반서 종류를 짝짓해서 잘 암기. 특히 공동이용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약절 뭐라고 합니까? 놀마작새집, 구경, 탁, 하수 이런 거 떠올라야 되죠. 놀마작새집, 구경, 탁, 하수. 암기법 동원해서 암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꼭 읽어보시고 1번하고 관련해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주 한 문제감이라고 했죠. 토지동 소재란 주관경 개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바로 정부기관에 꼭 위치하고 있어야 돼. 토지 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또 달라지죠. 정부기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죠. 지상권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시효과입니다. 미시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이것은 148쪽에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약속으로 기본계획을 하죠. 수립 옳은 거. 1번은 왜 틀렸는가? 이 기본계획은 5명께서 자기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데 몇 년을 내다보시면요 10년. 그래서 20년이 틀렸고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다만 도사가 대도시의 한 시로서 야 너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2번 답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정비 A종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정비 A종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이것은 정비 A종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꼭 포함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맞고요. 3번 왜 틀렸는가? 수립권자는 아까 1번에 수립권자 5명 있었죠. 이 5명은 기본을 수립했다면 국장한테는 뭘 올린가 보고 꼭 해야 돼요. 5명이 다 보고 꼭 해야 되고 이 기본계에 대하여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한가? 그래 타당성 검토하면 몇 년? 5년 있죠. 그래서 10년 틀렸고 4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들어가는데 주민에게 공람시킬 때 며칠상만 공람시키면 끝. 그렇죠. 그래서 30일 틀렸어요.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의 주민 공람은 30일입니다. 정비계획은 30일, 기본계획은 14일. 공람기간의 차이가 있죠. 정비계획은 주민의 공람기간 30일 이상. 근데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기간 14일.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지방에서 며칠 의견 주시나요? 60일. 지방에서 며칠 의견 주시한다고요? 그것다 써놓으세요. 지방의 의견 드려야 하며 할 때 거기다 지방에 있다가 미칠 것이고 60인의 의견 제시함. 60인의 의견 제시함. 그리고 4번 끝에 대도시장이 아닌 계룡시장이 수립했다 봅시다. 자기 지역에서 계룡시장이 수립했다면 수립 변경 후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도사. 이건 맞아요. 근데 천안시장이 대도시장인데 대도시장이 수립했다면 변경했다면 도사님한테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그래. 그 다음에 5번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장. 그래서 시도사 틀렸죠. 시도사 주시고 국토교통. 그래 혹시 5번에다 답이다 어려운 것이다 했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장. 그래서 절대 5번은 올 수 없죠.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있는 건데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 시 바로 시장, 군수 등이 천재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마지막 줄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거칠 필요 없죠.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생존자에게 통보는 해야 될까요? 통보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통보는 했죠.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긴급하게 사업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제 들어간다 라고 통보는 해준데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 세입자의 동의 걸치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는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특히 2번하고 그리고 그 5번하고 비교해 두세요. 2번하고 5번.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재개발 사업 추진한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그래 이 재개발 사업은 바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이 자들이 만든 재개발 사업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안 돼. 20명 미만밖에 안 돼. 그러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야, 이 정비사업 중 세 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 중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직 무슨 사업만 가능하냐? 재개발. 이걸 머리에다 입력해야 돼. 알겠죠? 알겠죠? 무슨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재개발. 그래서 바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일도 없고 이네들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일도 없고 또 조합 만들어서 조합을 내서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없어요. 이건 누가 해줘? 바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해준다고 그랬죠. 시행자가 되어서. 바쁘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죠. 그네들 약속으로 토지, 주택공사 등을 하잖아요.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네들이 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의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바로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죠. 이때 이네들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얘네들 바로 공동시행도 가능하죠. 공동시행할 때 조합은 가반수 유통이 토지동호 소유자는 토지동호 소유자 가반수 유통에 얻어서 공동시행하는데 누가 공동시행하느냐? 시장, 군수 등 그다음에 토지 주택공사 등 민간업종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감정 신탁업자가 할 수 있죠. 여기도 바로 민간업종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도. 자,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렸다. 5번은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요. 무슨 사업만 직접 토지동호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그래. 그래서 거기에 5번 없다 딱 써놓고 재개발 사업만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강하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62번. 62번은 165쪽에 있는데 조합 설립 추진의 업무 내용 아닌 거 1번, 2번, 3번, 4번 할 수 있어요. 5번은 거기다 써놔요. 5번은 이것은 추진의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네들.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 아까 이네들이요. 이네들 시행자 하죠. 시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 그래서 시공자 되죠. 시공자는 누가 선정한다고요? 시행자.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이 시행자를 선정하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자면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자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시공자 선정 거기다 줄 것이고 거기다 페이지 하나 써놓고 172페이지 참조. 172페이지 172페이지 시공자 선정권을 쭉 써놨잖아요.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은 언제 시공료를 선정해서 바로 정하느냐? 바로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냐? 경쟁입찰. 보고 계셔요? 조합청에서 경쟁입찰 2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죠. 건설업자 등록사업 중에서 시공료를 선정한다. 조합원수가 100명이 하면 그냥 조합청에서 정관으로 정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도 있는데 그때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자면 그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지네들이 만든 규약이 있는데 규약이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행으로 선정하거나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주동사 등 지정발주를 사업시행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이렇게 선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아무튼 62번 답은 5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63번 보죠. 63번을 보시면 정비관에서 시장 군수들한테 허가를 받아낸 행위 이것은 153페이지 있는데 정비구안에서의 행위자는 꼭 함재 나올 수가 있으므로 그 153페이지를 철저하게 파버려야 돼요. 그래 허가받을 것은 1번 경작지란 말을 중요하죠. 경작지에서 임시 식지할 때도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2번, 5번은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써놔요.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그래 허가 대상 7가지하고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6가지를 잘 눈으로 찍어 놓으시라고 했죠. 허가 대상은 약적으로 건공, 토토토, 물축 해놓고 연상해서 싹 파라고 그랬죠. 그래 건축물과 가설수는 건축과 용도에 허가받으라.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설치를 말했죠. 그것도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흙머리 자갈 바위 채취하는 토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허가받아라. 토지형 변경 허가받아라 그랬죠. 특히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바다인 공유섬을 매립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는 것이 다 토지형 변경인데 이거 허가받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느냐? 1개월. 그 다음에 중목월지 식지도 허가받고 경작지에서 임시가지도 허가받는다. 이렇게 따당 나와버려야 돼요. 이때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허가 대상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나서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 또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허가 신청을 받았던 시장 구수 등은 허가 내주고자 할 때 시행자 이미 결정 나 있으면 시행자 의견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해요. 허가 받았다면 국토유산 개발행 허가 받은 거 본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가 있다. 이 구역 지정고시 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계속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신고, 며칠, 30일 이런 것들이 탁탁 나와야 되죠. 허가 없이 허용행위 6가지도 딱 놔버려야 돼. 여러 번 했죠 이거.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안 보도 딱딱딱 6가지 떠올라야 돼요.
첫째, 재해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둘째, 농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가안이 공장을 설치. 그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평 변경. 그리고 그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보면서 토사 채취. 그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그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파놔야 여기를 제대로 했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3년 나옵니다. 자, 64번 보죠. 64번은 182쪽부터 183쪽 있는 건데, 자, 정비법령상 분양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청이익이 관리청구로 수립되는데, 이 관리청구를 시행자가 수립할 때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인가 신청하면 시정수가 인가 내주거든요. 틀린 거.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틀렸는가 봅시다. 과밀 억제 권역 내 투기 관주가 있다. 그리고 조정 대상자로 묶여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면 이때는 몇 주택만 공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가? 1주택입니다. 그래서 3주택이 틀렸죠. 알겠죠? 자, 여기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과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한다. 근데 이 과밀 억제 권역도 수도권의 강남권으로 해서 인구가 쫙 밀집된 중앙블록에다 지금 지어놨거든요. 과밀 억제 권역이. 과밀 억제 권역 중에서도 자, 여기에다가 바로 투기 과일주구다라고 칭했어. 투기 과일주. 여기에다 또 조정 대상적이다라고 칭해놨어. 근데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인데 여기는 투기 과일주구다 아니고 조정 대상적 아니야. 여기서 이런 데서 재건축 사업 한다. 재건축. 여기서 재건축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가도록 해도 됩니까? 그렇죠. 3개. 최고 3개. 어떤 사람이 10개의 재건축 대상을 가지고 있어도 최고 3개는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이면서 투기 관리에서 재건축 사업 한다. 여기서. 그러면 몇 주택만 주도록 관리청구를 수배한다? 1주택. 여기도 몇 주택? 1주택.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1번. 자, 정연호 토지 건축물에 3가지를 고려한다. 관리청구 수배할 때는 화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가서 화아니면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화아니면을 고려해서 분양을 하게 될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3가지를 고려한다. 그런데 환지 처분을 행하게 한 구청에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전 토지와 환지의 7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하죠. 약조 뭐라고 그래? 이지면 토시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 정비구역 지정으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고 분양설계획은 분양시정 기간 만료되는 날이지 다음날 하면 틀리겠어? 맞고요. 특히 5번 중에 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 있다. 여기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 여기서 재건축 사업하고 있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이에요. 여기 재건축 대상을 갑이라는 사람이 40년 아파트 11평짜리를 5개 가지고 있어. 5개. 갑이라는 사람.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에 값이 5채를 가지고 있다면 몇 개까지 받아갈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최고 5개까지. 그렇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공급을 해주도록 가르침을 수배도 된다. 그런데 이 장소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다 투기 과일주구다 조정 대상지다라고 칭했다면 이 안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몇 주택만 주도록 해야 될까요? 1주택.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았어. 다만 투기 관리라든가 조정 대상지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최초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에는 포함된다, 제한다. 그네들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서는 안 된다. 몇 주택만 주도록 해야 된다. 1주택.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4번과 5번이 함정값이니까 올해
꼭 알아셔야 돼요. 4번, 5번은 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5번 보죠. 65번은 274페이지 있는 건데요. 자, 주택법령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다 옳은 거. 이것은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이렇게 써놔요. 제목을 그냥 저 박스에다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규모. 등록사업자의 그냥 박스 옆에다가 박스 위에다가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규모. 등록대상 규모.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대종사업자 등록 그 규모는 1년 동안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등록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65번에 100, 이것은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274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65보면 연간이 꼭 붙어 있어서 1년 동안 단독택은 몇 호 이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해야 하는가? 20호. 공동택은 20세대. 연간이 꼭 붙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달라요. 그리고 대지 공동택 중 도시형사택하고 관련해서는 30세 이상. 원룸택과 그 밖의 한 세대를 껴서 건설할 때도 30세 이상. 그런데 대지는 얼마냐? 1만. 그럴 때 누구한테 가서 등록해야 되냐? 국장. 그때 등록을 꼭 다 해야 되냐? 아니다. 밑에 다만 이네들은 비등록 사업체니까 국장한테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밑에 있는 애들 국지공, 국가지자체, 한국도사, 지방사, 공익법인, 그리고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하는 주택자, 그 다음에 그 고용자. 이네들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비등록 사업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6번, 이것은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있는 건데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나온다. 틀린 거. 이건 너무 쉬웠으니까 5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틀렸는가? 층수, 기존 층수가 14층이 하면 최대 몇 개층 가면 올릴 수 있다? 2개층이죠. 3개층 틀렸죠. 그래서 3개층이 틀렸다. 만약 밑에다 써봐. 14층 이하이면 그 밑에다 15층 이상이면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더 증축할 수 있다? 그래, 최대 3개층까지 이렇게. 이거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만.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 좀 중요했어. 근데 이것은 언제 이걸 허용하게 되냐면은 이 수직식 중 5번은 언제 허용하게 되냐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없애야 되거든. 이걸 허용해서는 안 돼요. 수익주축을. 알겠나요? 15년 된 아파트 위에다가 3개층을 더 올려라? 그 위에다 골격을 그대로 놔놓고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붕괴돼 버린다. 잘못하면. 그러겠죠. 3개층 올리면 잘못하면 공사 잘못해서 무게중심 견디지 못해서 밑에 있는 건 15년 돼가지고 지금 골격이 썩어 있는데 그 노화돼 있는데 잘못 붕괴돼서 다 죽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허용하게 됐어. 허용.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언젠가는 없애야 돼. 이 규정을 없애야 돼. 분당에 있는 세력들하고 그 과거에 뭐 국회의원들 몇 명하고 협작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는데 아무튼 이건 잘못됐어요. 수익증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삼풍백화점이 이래서 무너졌거든. 무게중심을 견디지 못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반대왔는데 그때 몇 년 전에 허용을 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67번 보겠습니다. 67번은 269쪽부터 273쪽까지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하고 관련해서 틀린 거 4번이 틀렸는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인 사용권을 몇 % 이상 받아가지고 설립 인가 신청서에다 처음부터 내야 인가 받아서 처음 받을 수 있냐? 80. 그래서 50이 틀렸어요. 이것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지업을 만들 때만 적용되고요. 50이 아니라 80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지업을 설립할 때는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읽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4번 옆에다 이거 하나 써보세요. 아니면 우리 요약집 그냥 하나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아까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정도 가서 그거 하나 눈으로 찍고 한번 넘어갑시다. 270페이지 정도 보면은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270회 보면 8번에 찾았나요? 8번. 8번 보면 이 리모델링 주택지업을 취한 지역하고 직장 그 말인데 지역하고 직장 주택지업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50%. 이 수치하고 아까 조합설 민가 신청서 낼 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되는가? 80.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수치. 알겠죠? 비슷하면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은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최소는 20명 이상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서 68번. 68번은 288쪽부터 289쪽까지 있는데 주택법률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제한되는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매매하고 증여, 더 나아가서 알선. 이걸 못하게 해서 전매를 막고 있어요. 돈 주고 판다 그러면 매매, 공짜로 명의 준다 그러면 증여, 가운데 개입했다 알선. 이거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과 무엇은 허용하냐? 상속은 허용해요. 상속. 무엇을 허용한다? 상속. 그래서 상속에 따라 하셔서 상속은 허용, 매매, 증여만 금지. 전매행위에서 그래요.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가겠습니다. 69번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있는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적 교란행위 해당하지 않는 이거. 자, 거기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다 줄 거 봐요. 교란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봐. 매매, 증여, 알선, 강고 네 가지를 금지시키고 있죠. 매매, 증여, 알선, 강고 행위. 그러나 옆에다 비협해가지고 허용되는 행위 해가지고 상속과 저당 허용. 상속과 저당은 허용. 상속과 저당은 허용. 그래 69번은 282쪽하고 283쪽을 완전히 파버려야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지문 5개밖에 못 맞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커버하는 것을 알겠죠? 자, 5가지 증서지를 먼저 외워야 돼요. 바로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을 지휘하고 입주자 저축인 주택청약 종합저축하고 주택상환 사채하고 시장구청에 발행한 3가지 서류 무허가금을 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철거항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대책에 따른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5가지를 먼저 암기하고 이 5가지를 바로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알선하지 말라, 강고 행위하지 말라 금하고 있고 이 5가지 저당과 상속 허용된다. 이렇게 이 정도를 보고 69번 답은 2번이죠. 이것은 허용되죠. 저당. 그 다음에 70번. 이것은 279쪽부터 260쪽까지 있는데 주택법률상 사용검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4번은 끝들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가 틀렸어요. 특히 이 공동택 경우는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도 잘 나오니까 공동택 마지막에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1번 바로 15라는 수치 중요합니다. 사용검사 넘어가시고
다음 71번. 71번은 261쪽부터 265쪽에 있는데 주택법률상 내용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10m가 아니라 20m. 그래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10m짜리로 분리됐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된다 그래야 돼요. 이해돼요? 10m짜리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돼. 근데 몇 미터 이상 폭 일반 도로가 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해야 되냐? 20m. 일반 도로일 때 1에다 떠넘치고 1 다음에 뭐예요? 2죠. 그래서 20m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 도시계획 A 정도로 하면 폭 몇 미터 이상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 주택을 본다? 8m. A 정도는 8m. 그리고 일반 도로는 20m. 이 수치 꼭 암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관련해서 2번은 부대설 맞아요. 근데 부대설하고 헷갈려서 안 된 것은 복리시설 있어. 복리시설. 그것다 써봐요. 2번 어디 그 옆에다 복리시설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옵니다만 복리시설은 5개 정도 암기라고 그랬죠. 써볼까? 뭐뭐 있을까요? 어린이노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 생활시설, 주민 운동시설. 이 5개는 달달다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해. 달달다. 그래 부대시설하고 구별하는 거 시험 공부도. 부대시설은 주택에 따른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장, 도로, 경비실, 거주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셔도 되고 특히 4번, 5번 지문들 중요합니다. 안 읽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